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못 느끼겠더니 이제 정말 시애틀에 살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비도 오고 하니까. 많은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 한여름 열기처럼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는데 이 가을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좀 조금 침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침체라는 표현은 이제 예년 대비해서 평균보다 내려간다라는 때는 이제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네. 계절적인 영향으로 여름보다 가을이 아무래도 좀 수그러들고요. 가을보다 겨울이 좀 수그러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침체라는 표현은 아직도 쓰기가 어렵고 아직도 하락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예, 뭐 여름하고 비교해서 뭐 여름보다 이거 집도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고 바이어도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당연하죠. 이미 그 자제분들이 있는 바이어분들은 이미 8월 달보다도 7월 달까지 활동이 다 끝나거든요. 길어봐야 8월 초 중순에서 끝나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학교도 중간에 들어가고 나가기가 가능합니다만은 그거와 관계없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직장으로 이제 뭐 취직해서 온다든가 지금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내에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이라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잡이 이 에리아에서 얼마나 많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 이제 이 정부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본다 그러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동안 시애틀 지역에 생긴 일거리만 8만 3천 개입니다. 새로운 잡이 8만 3천 개가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계절적인 요인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임시잡 같은 경우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8만 3천 개라는 건 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8만 3천 개 잡으니까 8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8만 3천 개의 어떤 방이라든 집이라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니까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잡의 거의 대부분이 킹카운티, 벨뷰라든가 또는 그 시애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거리라 그래봐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리누드를 지나서 에버렛, 메이비 메리스빌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길게 내려가봐야 타코마 정도까지, 정말 이런 어떤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의 안에 다 몰려 사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무려 8만 3천 개의 새로운 어떤 방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됐던 방이 됐던.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시애틀 집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정말 과열 아니야? 이런 숫자를 보면 과열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나와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거나 페이스북.com으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한 곡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통계로 보는 이제 9월의 부동산 시장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의 가격, 모든 것이 가격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이거든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역시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인벤토리가 남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는 오늘부터 더 이상 새로운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팔리는 속도로 기존에 있는 리스팅을 팔면 몇 달 안에 다 팔 수 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것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이 남아야 건전한 셀러 바이어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23개 카운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1.7개월치밖에는 되질 않고요. 심지어는 이제 킹 카운티만 본다 그러면 1.13개월.
스노미시 카운티는 1.26개월, 피어스 카운티도 1.58개월치밖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보다 거의 20%에서 25% 정도 또 줄어든 숫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신규 리스팅으로 나오는 걸 본다 그러면은 금년 그 9월 달이 작년 9월 달하고 새로운 한 달 동안 나온 신규 리스팅 숫자는 비슷합니다. 팔리는 속도가 20%에서 25% 빠르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벤토리는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작년보다도 빗돌고 있는 현실인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시애틀의 집 가격을 앞으로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은 특정 집에 대해서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이 가장 비싸냐. 그거는 이제 저희들 통계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는 역시 8월 달까지가 가장 비싸고 9월 달이 들어서면 약간 내려갑니다. 그거는 네. 어느 특정 도시에 특정 집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맞질 않습니다만은 23개 카운티를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주택들 때문에 평균 가격은 9월 달보다는 8월 달이 약간 더 비싸고 9월 달이 8월 달보다 약간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어떤 뭐 가격의 하락의 전조라든가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예년부터 오래전부터 이 현상은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펜딩 세일,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계약이 체결이 끝나서 이제 어떤 그 인스펙션이라든가 파이낸싱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그 펜딩 세일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이나 작년도 9월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9월 달로서 가장 많은 매매를 보였던 해가 2005년도거든요. 2005년 9월 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작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그 세 번째, 역대 18년, 지난 18년간의 2000년도부터 2017년간의 18년 동안을 통계를 내보면 그 9월 달 중에서 금년 9월이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시장이 식었다 또는 뭐 슬로우 다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이제 인벤토리의 그 상당 부분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제 가격 상승 부분이 그 시애틀 전체 에리아를 본다 그러면은 그 1년 전보다 약 1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매달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평균 보시면 가장 덜 오를 때가 약 12%,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약 15%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되니까 거의 금년이 작년보다는 13, 4%, 15% 정도는 무조건 비싸다. 이게 몇 년 걸쳐서 이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거의 뭐 3년, 4년 동안 매년 15% 이상씩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4년 전 가격 5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 불짜리 주택이었다면 그것이 15%만 된다 그러면은 34만 5천 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34만 5천 불에서 다시 15%거든요. 이게 복리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30만 불짜리 집이 금방 40만 불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말이야. 몇 년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바이어분들께로서는 이제 망설이실 이유는 없다. 지금 이자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애니타임 이제 그 사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주택 시장에 글쎄요, 뭐 쌍끌이라면 쌍끌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셀러 시장을 그 맨 처음 견인했던 거는 역시 고급 주택입니다. 네. 그 수많은 중국 돈이 풀리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들이 먼저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역적으로도 넓어지고 가격대도 넓어지면서 이제 끌어올려 갔거든요. 근데 그 100만 불짜리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통계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처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14년도에 그 전체 트랜잭션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킹 카운티를만 진짜 일단 본 겁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킹 카운티에서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중에서 100만 불짜리가 넘은 주택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데 전체 건수 중에 약 1,400건 정도가 2014년도였거든요. 2017년도에는 무려 3,700건입니다.
네. 뭐 2배 반 이상 100만 불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다. 대단하네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가 지난 3년 4년 동안 계속 15%씩 뭐 그렇게 올랐다라는 걸 본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의 주택이 그만큼 많이 더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구매력 있는 바이어가 많이 들어온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전체 매매 중에서 100만 불짜리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노스캐롤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베이에리아의 그 형태와 거의 같다. 이건 상상도 못하던 얘기입니다. 시애틀이 거의 뭐 그 샌프란 다운타운을만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인근 지역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구조를 갖췄다는 거는 정말 이건 상상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중간 가격들이 킹카운티에서 그 가격 중에 싱글 패밀리 홈의 중간 가격이 무려 62만 5천 불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중간 가격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50만 불대 초반 얘기를 제가 드린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거를 지금 저희가 킹카운티의 중간 가격이 이게 뭐 제일 비싼 가격도 아니고요. 상위 몇 프로 가격도 아닙니다. 중간 가격이 무려 62만 5천 불이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네, 정말 너무 올라갔어요. 네, 대단하다고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 과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애틀 시장을 전국적으로 가장 무섭게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또 이것 중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은 이 시애틀 지역, 노스웨스트 지역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시애틀이 당연 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가 작년 대비 금년에 오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7.5%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포틀랜드도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랭킹 2위나 3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세 도시를 골라라 그러면 단연 1등은 무조건 시애틀이고요. 예. 네, 두 번째는 포틀랜드입니다. 세 번째는 콜로라도의 덴버입니다. 이 세 군데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주택 시장이 뜨거운 1, 2, 3위로 꼽히는데 그걸 보시면 LA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뉴욕도 아닙니다. 워싱턴 DC, 시카고, 아틀란타 다 아니란 얘기죠. 이만큼 노스웨스트 지역의 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덴버가 물론 이제 중부지방에 속하긴 합니다만 중부지방 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서부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덴버까지도 어떤 웨스트 코스트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죠. 그렇군요. 참, 이게 정말 원인은 뭔지 무슨 아마존 닷컴이 막 커서 그런가요? 무조건 잡마켓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잡마켓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년 만에 8만 3천 개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네. 인구는 4인 가족이 아니고 2인 가족이라고만 한다 하더라도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인구가 무려 17만 명, 18만 명은 무조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콘도를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빌리는 그 렌터들, 물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콘도를 빌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2년간 이제 어떤 이 가격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렌트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렌터들이 중간 가격, 주택의 중간 가격을 따라잡는 현상은 언덕에서 굴리는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눈덩이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제 가속도가 붙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눈덩이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언덕바지에서는. 이제 결국 그 현상인 겁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현상이니 네. 굴러가지 않을 때 미리 탑일 때 미리 잡으라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집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은 신나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셀러맨 같은 분들은 빨리 이사 가야겠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던데. 근데 이사를 가기에는 여기 잡마켓이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시애틀로 들어와서 창업을 하거나 네. 또는 창업된 회사에 조인을 하거나 또는 대형 회사에 조인을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공헌자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존입니다. 현재는 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 더 이상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뭐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예, 이 아마존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을 가리질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IT는 IT에 국한되고 유통은 유통에 국한되는데 이 아마존의 무서운 거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뭐 일부 유통이었죠. 또 그것도 어떤 서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네. 그것이 IT 기업으로 갔다가 이제는 뭐 우주과학으로도 가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아마존의 배송이 페덱스나 UPS나 이런 어떤 그 운송 수단을 이제 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결국 그걸 계속 기존에 있는 걸 이용을 하려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자기네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서비스를 주기도 어려우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운송 수단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뭐 드론으로 운반을 하는 부분도 발송을 하고 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식료품 같은 거는 공략하기 힘들겠다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그럼요. 네, 홀푸드나 이런 거 해갖고. 홀세일도 결국 합수합병을 해버렸고. 네. 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홀세일에서 판매했던 어떤 특정 상품에 그것이 뭐 나빴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량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100% 리콜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의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그거를 방지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더 제고를 시키는 네. 정말 일반 기업이라든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마케팅 기법을 갖고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그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 뭐 지금 구글도 굉장히 큰 캠퍼스로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아마존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아마존이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파이오니어 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그 마천루를 뭐 80만 스퀘어피트 자기네가 통째로 쓰기로 했다 이런 맞아요. 발표도 또 네.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무섭다라고밖에는 표현하기가 공룡 어려울 같은 정도로 존재가 뭐 아마존이고. 모든 거를 흡수합병해버리는 이게 이제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스몰 비즈니스에는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좀 비즈니스에는 좀 마이너스 영향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네. 아마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뭐 많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얼마든지요. 네. 요즘은 근데 주택이나 이런 그 뭐 부동산 살 적에 보면은 에스킨 프라이스보다 더 올려서 받는 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컬레이션 뭐 어뎀던인가요? 그렇죠. 아예 예, 놓을 적에 아예. 예. 이게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 네. 주택 하나가 나오게 되면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오게 되고 시애틀 벨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나오게 되면 오파가 막 5개, 6개 심지어 10개도 넘게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올리기 경쟁이군요. 그렇죠.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에스컬레이션 어덴담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많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거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심플합니다. 내가 다른 오파보다 얼마만큼 내가 더 쓰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불만큼 더 쓰겠다. 5,000불만큼 더 쓰는데 다만 나의 상한선은 얼마까지이다. 뭐 대략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어가 셀러한테 오파를 집어넣을 때 이제 유능한 부동산 에이전트라 해야 되겠죠. 유능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현재 얼마에 나왔는데 몇 개 정도의 오파가 붙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얘기를 한번 리스팅 에이전트로부터 쭉 들어보다 보니 최소한 10% 정도는 에스컬레이션이 붙을 것 같다. 5% 정도는 에스컬레이션이 붙을 것 같으니 우리는 15% 정도 올라갑시다. 우리는 7% 정도 올라갑시다. 단 이거를 마냥 끌어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바이어의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의 한계라든가 또 심리적인 한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30만 불짜리 주택을 아무리 붙는다고 40만 불에 사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과 또 내가 올라갈 때 상대방 오퍼받아 얼마만큼 내가 더 쓸 건지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에이전트 분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이어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바이어분들의 질문이 그럼 과연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가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오파가 얼마에 들어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실 그렇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바이어라도 아마 저도 그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되게 깎는 거에만 익숙하지 거두는 거에는 올리는 익숙하지 경쟁은 않으시거든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한 5-6번 정도 떨어지셔야 그래야 다음번에 정신난다. 7번째 오파를 넣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막 그래 그런 정도는 가야 사지라고 네. 이제 그때서야 문제점을 인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은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그 부분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그 다른 사람의 서류가 있거든요. 네. 너보다 세컨 베스트 오퍼죠. 세컨 베스트 오퍼는 이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거보다 얼마를 더 내세요. 네가 얘기한 오파만큼. 그 세컨 베스트 오파를 저희들한테 제공할 때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뭐 전체 그 다른 셀러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두고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상당수의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 정보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이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 개인 이름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넣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개인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검정색 사인펜으로 지워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진위 여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하신 분이 사실상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미국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동산 에이전트의 어떤 그 설명을 좀 믿고 좀 같이 한번 가주셨으면 따라주셨으면 싶은 애당초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그렇죠. 찾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그걸 믿고 따라줘야 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그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그 개인 이름 내가 전화해봐서 확인해보고 싶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바이오한테 전화를 통화해서도 안 되고 다른 바이오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통화해서도 안 되고 그걸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거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지워서 보내오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 오파를 과연 누르고 들어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물러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바이오 에이전트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집 사실 때 대개들 에스킹 프라이스에서 조금 깎았어. 이거 자랑 삼아 얘기하지만 예. 이제는 이제 많이 올려줬어. 이렇게 돼야 돼요. 5%밖에는 안 올리고도 샀어. 네. 뭐 네. 10%밖에는 안 올리고도 샀어. 이제 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에스컬레이션 어댐덤을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또 하나의 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화랑이지만 참 굉장히 속 타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속 타고 정말 힘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 막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나 타도시에서 오신 분들,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현상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죠? 그리고 시애틀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격이 비쌀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 오파를 몇 번 써서 떨어져 보고 그래야만이 5번째, 6번째 가서 제대로 오파가 들어가니까 네.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도 요즘에 뭐 가격 많이 오르고 하락해서 좋겠다라고들 그냥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오늘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아무래도 에스컬레이션 어댐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리기 경쟁. 네, 이 부동산 시장 아직도 뜨겁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로웨이는 X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벨뷰는 팩토리아몰 바로 옆에, 리누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네. 자, 425-248-4999. 4999. 네. 425-248-4999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